그림 잘 보세요. 현재 그림 요 그림 하나가 반복. 전체 한 바퀴가 360도인 것인데 4개인 거 보니까 90도씩 회전복사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중심이 어디일까요? 여기 어딘가가 중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 한 개 모양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타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개의 타원이 있는 상태에서 아래 그림에 있던 큰 타원에서 앞에 타원을 어떻게 할까요? 파내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모양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준비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들 타원의 형태의 모양 한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면 색깔은 자유, 선 색깔은 없는 걸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 개를 여러분들 복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V 단축키 눌러주시면 선택 툴이 선택되겠죠. 그런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도형을 끌기 해보시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복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다음 살짝 줄여볼게요. 저는 줄일 때에도 Shift 키를 이용해 주어 줄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면 색깔 같으면 겹쳤을 때의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작았던 요 도형을요 살짝 면 색깔을 다른 색깔을 넣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원하시는 장소만큼에다가 겹쳐보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좀 더 좀 작게 할게요. 자, 저의 겹침 상태만 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좀 더 옅은 색의 파란색이 뒤에 있고요. 좀 더 진한 색이 앞에 있었겠죠. 눈으로 예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그림에서의 아래 그림에서 윗 그림을 파내기 했을 때의 그림 남아있는 부분 어디일까요? 여기 부분만 남길 계획일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현재 지정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이제 준비해 있군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환경 설정 저희 같이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러스트 CC 내에서의 환경 우리 같이 지정합시다. 상단 메뉴에서의 누구를 이용합니까? 에센셜 클래식을 이용할 계획이에요. 눌러주신 다음 에센셜 클래식에서의 항상 같은 형태를 보기 위해서는요, 아래에서의 세 번째 있던 리셋 에센셜 클래식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리셋 시킬게요. 그런 다음에 패널 창에 보시면 나와있던 프로퍼티스하고 라이브러리스는요 많이 쓰이지 않을 것이니까 화살표를 가지고서 오른쪽에 숨겨주고요. 왼쪽에 있던 많은 패널 창들은 다시 펼쳐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에서 많이 쓰이지 않았던 어피어리언스 하고요, 그래픽 스타일스는 많이 안 쓸 거니까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해 주어 끌어내신 다음에 X를 눌러서 종료시키시고요. 패널 창에서의 많이 이용됐던 한 가지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상단 메뉴 윈도우 메뉴에 들어오시면 얼라인이라고 하는 정렬이라는 뜻의 패널 창이 있었을 거예요. 얼라인 패널 창을 선택해 주셔서 패널 창을 봤다면 이 패널 창을 현재 보시는 이 오른쪽 패널 창에다가 추가해 놓을 것입니다. 저는요 통상적으로 여기 많이 썼었어요. 레이어스하고 스트로크 창 사이에다가 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패널 창을 끌고 가서 원하시는 자리 사이에다가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스트로크 창, 얼라인 창, 레이어 창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서의 툴 상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1열로 보시든지 2열로 보시든지, 저는 2열로 본다 했었고요. 상단 위에 에디트, 편집 메뉴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설정할 사항은 에디트, 편집 메뉴에서의 가장 아래에 있었던 프리퍼런시스 에서의 제네럴 먼저 눌러서
환경 설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 안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첫 번째는 누구이겠습니까? 자, 여기 안에서의 타입에 들어와 주셔서 Show Font Names in English는 체크는 해제하시면 좋겠죠? 유닛이라고 하는 단 위에 오셨을 때는 우리 일러스트의 가장 일반적인 단위는 밀리미터를 쓴다 했었고요. 나머지는 다 포인트 단위를 쓴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항목에 들어와 주어서 화면의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었고요. 권장사항입니다. 오픈 더큐먼트 탭, 우리가 일러스트 내에서 열고자 하는 문서는 탭 구조 형태로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설정해 두시고서 OK를 뿅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그림, 윗 그림 준비가 된 상태에서 두 개의 그림을 선택해 주세요. 할 일이 뭘까요?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윗 그림만큼을 파내기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있나요? 오른쪽에 보시면 패스파인더라는 페널창 보이시죠? 거기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위쪽에 있는 두 번째 거, 서브트랙트라고 하는 파내기 형태를 클릭을 뿅 누르시면 윗그림에서 아랫그림, 아랫그림에서 윗그림 파내기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이제 이 그림을 어떻게 할까요? 회전 복사를 할 계획인데 이 그림을 여기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줘서 90도를 복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실수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림을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 복사하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누구를 뭐 할 겁니까? 하잖아요. 누구를요? 요 그림을요. 뭐 하실 거예요? 회전 복사입니다. 그제서야 왼쪽에 있었던 로테이트 툴을 이용하시는 거죠. 눌러서 중심축을 찍겠습니다. 저는요 여기 즈음을 찍을 거예요. 얘를 무슨 키를 누른 상태에 찍어줘야 할까요? 잊지 마세요. Alt입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중심축을 쿡 찍으시고요. 묻죠? 몇 도씩 복사합니까? 4개이니까 90도 복사할 것입니다. 혹시 잘 모르니까 왼쪽 아래에 프리뷰라고 하는 단추에 체크를 넣어봐서 복사할 모양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맞죠? 맞다면 OK 하셔야 돼요? 카피 하셔야 돼요? 카피죠. OK 하시면요 옮겨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사할 거니까 카피, 그 다음에 나머지 컨트롤 D 이런 식이면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실래요? 그럼 제 거의 그림 보시면 중심축이 어디였을까요? 이제 이 장소였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제 그림은요 동그라미가 완성이 돼야 될 이 그림에 비해서요 조금 좀 큰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얘는 좀 크지 않잖아요. 그쵸? 제가 어떻습니까? 좀 큰 편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원래 있던 이 그림에서의 중심축을 제가 이 정도에 넣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중심축을 가까운 데 찍었다면 이 동그라미 모양은 좀 더 작아졌겠죠. 그러면 난 다시 원상 복구할래요. 무슨 키 이용하실래요? 컨트롤 Z 한 다음 다시 회전 복사 툴을 눌러 주어서 Alt를 누른 상태 좀 더 가까운 데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90도로 다시 복사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DD 비슷한가요? 좀 더 가깝게 해볼까요? 그러면요 컨트롤 ZZ. 자, 다시 Alt 눌러서 복사를 90도로 카피, 컨트롤 DD.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회전 복사할 때에는요 내 그림의 중심축이 어디를 찍냐에 따라서 회전 복사가 되어지는 전체의 모양이 달리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대한 그림들은 조감을 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너무 가까웠죠? 다 겹쳐 붙었잖아요. 그쵸?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알아보고서 작성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요겁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떠한 것을 이용해 줘 그림을 그렸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림을 잘 보세요. 여러분 달팽이 모양처럼 나선형의 구조가 하나가 지금 나와 있어요. 얘 하나를 중심으로 해 주어서 반대쪽에 똑같이 지금 복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복사 툴을 이용할 것인데요. 현재 있는 그림과 마찬가지 형태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이거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도형 툴 있었죠. 도형 툴에 보시면은 많이 그랬던 네모, 둥근 네모, 원형, 다각형, 별툴 많은 것이 있어요. 웬만큼은 다 아실 거니까 빼놓고요. 바로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라인 툴이라고 해줘 선 여러분들 도구가 있어요. 이 선 도구에 보시면 일반 선 넣어주겠습니다. 부치꼴 넣어주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니까 뭐가 있나요? 스페럴이라고 하는 나선형 툴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얘를 이용해 보시는 거예요. 스피럴 툴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에 스피럴 선 툴 안에 있던 나선형 툴입니다. 선택이 됐다면 사시고 난 다음에 직접 여러분 마우스 끌기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뭔가 아까와 비슷한 모양의 그림이 나오고 있죠. 적당한 크기에서의 손을 떼주시고요. 놔보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무런 선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면색도 선색도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골라온 것은 선의 형태입니까? 면의 형태입니까? 선의 형태이겠죠? 하니까 선 색깔을 원하시는 색을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선색을 넣어주시고요. 이 선이 있는 상태에서의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스트로크라고 하는 선을 좀 공부해 보실 건데요. 자, 여러분들 V 눌러 주어서 개체 선택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선이 어떠한 모양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패널 상자에 보시면 스트로크라고 보이시죠? 스트로크 발음 말 뜻이 뭡니까? 외곽선, 테두리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해 보실게요. 혹여 저처럼 이 많은 옵션 사항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햄버거 단추를 이용해 주어서 여기 아마 쇼 옵션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다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드 옵션 나오는 것이거든요. 쇼 옵션 눌러 주어서 저처럼 다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웨이트는 무엇일까요? 선의 굵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의 위아래의 방향키를 이용하시던지 오른쪽에 콤보 상자를 이용해 주어서 두께감을 늘려도 보시고요, 줄여도 보세요. 두께감 달라지고 있죠? 그쵸? 살짝 두껍게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캡이라 보이시나요? 있죠? 여러분들은 잘 안 썼을 용어 중에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아주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너는 최고야 라고 하는 의미의 용어 중에 요즘은 뭘 많이 씁니까? 뭘 많이 쓰죠? 짱이야? 라던가 또 뭘 많이 쓸까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었던 그 옛날 쪽에는 캐비아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때 캐비 말 뜻이 뭘까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에서 캡은요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모자 라는 뜻이잖아요. 끝부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저 때 캡은요 너가 제일 꼭대기야 이런 말 뜻이었잖아요. 이때 캡 말은 뭐냐면 선의 끝부분 말하는 것이에요. 가장 마지막 부분이겠죠. 그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앵커점을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둥글게 할까요? 세 번째, 앵커점을 감쌀까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두 번째 있던 둥글게 눌러보세요. 뿅 하시면 끝선 처리가 둥글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시면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비슷한 모양이지만 앵커점을 감쌀까요? 아니면은 감싸지 않고 그냥 놔둘까요?에 대한 사항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코너스는 뭡니까? 잠시 뒤에 보는 걸로 하고요, 그 아래쪽을 좀 보실게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요, 얼라인 스트로크라는 것이 지금 나온 것이 있어요. 요도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제가 한 가지 먼저 보여줄게요. 제가요, 여러분들 나와 있는 네모 상자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 색깔이 있는 상태에서 테두리에 있었는데, 자, 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코너스라고 보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쪽 공부했던 것입니다. 라운드 코너스 말 뜻이 뭐죠? 라운드 둥글게 해라. 어디를? 코너
구석진 곳을. 얘가 구석진 곳이 어딜까요? 이런 데이지 않겠습니까? 그 코너에 있는 모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각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둥글게 하시겠습니까? 못다하기에 각을 주시겠습니까? 이때 첫 번째 있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각져 있는 모양일 텐데 두 번째를 눌러주면요 어떻게 됐죠? 둥글죠. 세 번째입니다. 각졌죠. 이렇게 끝선들을 정리할 때 이용된 것이 바로 코너스와 캡인 거예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얼라인 스트로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이용된 영어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 얘기하기를 얘 가져올 때 펜을 가져올 때 얼라인 뜻이 뭐라 했죠? 정렬. 그쵸?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얼라인 스트로크의 말뜻은 뭘까요? 스트로크 외곽선을 정렬하겠다. 모양 좀 보세요. 첫 번째는 누구이겠습니까? 패스와 앵커를 중심으로 선이 가운데 센터에 배치하고 있겠죠. 두 번째 뭡니까? 안쪽에 선이 있죠. 세 번째는 뭘까요? 바깥쪽에 있겠죠. 지금 우리의 모양 좀 보세요. 패스의 중심으로 해줘서 어디 있나요? 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나 잘 보세요. 그 모양새를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안쪽으로 오죠. 세 번째입니다. 바깥쪽으로 가죠. 외곽선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었던 여기에 여러분들 요 나선형을요 적절한 두께, 너무 두껍지 않게 적절한 두께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누가 있느냐? 대쉬드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볼까요? 점선이에요. 선택해 주시고 점선 눌러야 합니다. 눌러보니까 제 거 보실래요? 전 지금 대시와 갭과 대시와 갭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현재 아마 대시의 기본적으로 12포인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요게 뭡니까? 대시의 길이에요. 얘 뭡니까? 쉬는 공간. 얘는 대시의 길이, 쉬는 공간. 즉 대시는 뭐냐면 점선의 길이에요. 갭은 뭐냐? 쉬는 길이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길이에서 얘 너무 길대요. 좀 짧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요 대시의 길이를 제가 7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갭의 길이를요 5를 넣어볼게요. 그럼 어찌 될까요? 그림에 보시면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점선 길이가 7, 쉬는 원이 5 나온 거예요. 지금 마치 비엔나 줄들처럼 생겼죠. 여기에 둥근 내용을 좀 빼버리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지. 이렇게요. 이 지금 7만큼 가고 5만큼 쉰 거예요. 한데 여러분들 점선들마다 보시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길어요, 쉬었다가 짧아요, 쉬었다가 길어요, 쉬었다가 짧아요. 얘를 저희는 1점수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길이 한 개는 길어, 쉬어요. 하나는 짧아요, 쉬어요. 이 두 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머지 공간들을 쓰시는 거예요. 자, 제 걸 보시면 첫 번째가 10을 넣어주고요 5를 쉬고요 다음에 5를 넣어주고 또 5를 쉬어보겠습니다. 이 말 뜻이 뭘까요? 첫 번째 10만큼의 포인트를 넣어주고 5만큼 쉬고 다시 5만큼의 포인트를 넣어주고 다시 또 5만큼 쉬고 다시 반복 10만큼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5만큼 쉬고 5만큼 넣어주고 그래서 이런 식의 짧고 긴 것도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대시드 라인이라고 하는 바로 길이에서의 점선 만드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쓰지 않을 것이니까 대시드 라인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요 나왔어요. 뭡니까? allow head. allow가 말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요? 화살표. 화살표에서의 헤드 부분의 머리 부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엔드 끝부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묻는 것입니다. 이때 allow head의 첫 번째 것을 꾹 눌러서 아무 모양 한 가지 가져와 보실래요? 마지막 거 눌러 보실래요? 모양 난 거 보이시죠? 선에서의 마지막 처음이겠습니다. 근데요 너무 화살표의 머리가 큽니다. 크기 조절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여기에서 스케일
애소의 크기를 작게 하시면은 이런 화살표 머리가 작아지고요. 크게 하시면 커질 거예요. 나오죠? 현재는 allow 쓰지 않을게요. 한 번만 써보시고 난 다음에는 안 쓰겠습니다. none 이라고 해서 없는 걸로 빼주세요. 스트로크라고 하는 외곽선 테두리의 마지막입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누구냐? 프로파일. 미리 만들어 놨어요. 무엇을? 선의 유형, 선의 스타일을 미리 만든 겁니다. 자, 프로파일을 눌러보니까 첫 번째 여기 보이시나요? 퉁퉁한 모양 보이시나요? 접시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바뀌어 있어요. 잘 모르겠죠? 두께를 두껍게 해보세요. 해보시면 처음과 마지막은 가늘한데 가면 갈수록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 모양은 제가 직선으로 만들었을 때 자세히 볼 수 있을 텐데요. 잠시 보기만 하세요. 직선입니다. 두께감을 적절히 줘볼게요. 이때의 프로파일에서의 첫 번째 요 그림을 제가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모양의 퉁퉁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곡선이었을 때 나오는 거죠. 그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선택되고 난 다음에 얘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요. 실제 선 두께 모양이에요. 그쵸? 또 나오죠. 또 나오죠. 또 나오죠. 다 모양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려줘야 될 이 그림 좀 보세요. 처음에 시간 얇았다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쵸? 그러면 이 두꺼워진 모양을 내가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얘를 선택해 주어서 어떤 용일까요? 이거 눌러보면 어때요?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은 게 알아서 보이지 않겠느냐? 방향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얇고 얘 두껍습니다. 라고 한다 하시면 여기 대칭 단추 보이시죠?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요. 바뀌죠? 저희는 그걸 쏘자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 나선형되어 있는 이 모양을 선택을 해 주어서 얇았다가 점점 두꺼워지는 모양을 만들고 싶답니다. 그러면 프로파일 들어줘서 어떤 거 하자? 이 모양 눌러준다면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저처럼 여기가 얇았다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두꺼웠다가 얇게 되시는 분들은요, 누구 이용하시라고요? 방향을 바꿔주는 대칭 단추를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만들었죠? 자, 이제 2단계입니다. 얘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까요? 현재 우리 모양은 이렇게 말아진 모양 같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반대로 휘어야 합니다. 그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왼쪽에 직접 선택 툴입니다. 하지만 마우스 이용하지 마시고 습관 들으셔야겠죠? 단축키 누구입니까? A. 저희가 A를 왜 골라갖고 왔을까요? A를 선택해 주시면요, 여러분 뭐 나오냐? 여기에 있는 앵커점이 나와요. 앵커점. 그쵸? 이 앵커점이 이 방향이 아니라 여기서 부드럽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앵커점이 어디 있어야 돼?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요 앵커점을 선택. 제가 했잖아요. 선택을 할 때는 클릭하지 마시라고요. 네모로 감싸시라고요. 그쵸? 감싸주어서 얘가 여기쯤 위치할 거랍니다. 끌고 내려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 핸들 보이시죠? 핸들의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원하시는 곡선을 만듭시다. 이렇게요. 나옵니까? 그쵸? 핸들의 모양을 아까 이렇게 했던 것을 제가 돌렸어요.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여기에 핸들에 있던 것을 직접 선택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는 앵커나 여기 있는 선패스나 여기 핸들을 건드려 줄 때는 어떤 툴을 이용하신다고요? 직접 선택 툴. 그래서 이 핸들을 직접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됐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에는 이 그림을 어떻게 뭐 할까요? 대칭을 시켜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그쵸? 대칭을 시킬 것인데 여기에서의 제가 한 가지의 그림을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도형에서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두께를 많이 넣어 주었는데 잘 보시면요, 저희의 선 두께의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선에서의 패스가 지금 나와 있죠. 사이에요. 그쵸? 이 패스는 뭡니까? 앵커와 앵커를 이어주는 연결선이에요. 그 패스를 중심으로 선 두께가 나와 있는데 이 선 두께는 선일까요? 면일까요? 선이에요. 면이 아니에요. 즉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그림에서의 이 초록색 있잖아요. 눈에만 보이는 거지 실제 면이 아닌 겁니다. 하다 보니까 얘는요, 면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선의 두께를 정확한 면으로 만들어줄 때 이용된 명령이 바로 무엇이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이게 안 나오는군요.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선을요, 자, 보세요. 제가 두 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갖고 있던 녀석입니다. Object에 가시면 여기 아래에 Expand Appearance 하고 있을 거예요. 있죠?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자, 이 오른쪽이 아까 원래 것이고요, 왼쪽이 지금 변환된 거예요. 두 개 다른 점이 보입니까? 지금 변환시킨 녀석은 뭘까요? 하나의 면된 거예요. 면. 한데 변하기 이전에 요 그림은 뭘까요? 면이 아니라 패스의 음영 처리가 되어져 있는 그림자 형태의 선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작업했었을 때는요, 선의 두께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일 뿐이지. 이 두께만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면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요. 자, 일단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제가 다시 한번 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진 이 그림을 누굴 중심으로? 어딘가를 중심으로 대칭 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요. 그쵸? 그러면 누구를 복사하실 겁니까? 얘입니다. 선택. 한 다음에 우리 봤던 회전 선택 툴 안에 가시면요, 리플렉트라고 하는 대칭 툴이라고 있을 거예요. 대칭 툴 있죠? 선택. 한 다음에 우린 누굴 중심으로 복사할 거예요? 이 축을 중심으로 합니까? 가로축 중심 복사합니까? 세로축 중심으로 복사할 거죠? 그럼 세로축 어디는 좋아요? 이 장소 아무 곳이나 무슨 키를 누른 상태에 클릭해 주어라. Alt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클릭을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입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빡. 여기 보세요. horizontal 가로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사하실래요? vertical 세로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사하실래요? 우린 누굽니까? vertical이 맞죠.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프리뷰를 넣었다 뺐다 해보시면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복사할 거예요? 이동할 거예요? 복사죠? 카피 누릅니다. 딱. 그런 다음에 이동 툴에 의해서 선택 툴에 의해 줘서 얘를 가져오는데 삐뚤빼뚤입니까? 아니, 싫어요. 곧장 가지고 싶을 때 무슨 키 이용해 주어라? Shift 이용해 주어서 저는 이렇게 겹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 겹쳤어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끝선을 정리해 줘야겠죠? 저희는 깔끔하게 이렇게만 좀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개의 그림을 조각을 내버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기가 잘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 하나, 이 그림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가운데 하나 잘릴 거란 말이에요. 누구 이용하시면 될까요? 두 개의 그림을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패스파인더라는 패널창에 오시면 각각의 겹치는 것을 다 잘라내게 할래요. 조각내기라고 하는 패스파인더 두 번째 줄 첫 번째에 있었던 디바이드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잘린 거예요. 그런데 그룹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항상 디바이드로 자르면 일단 먼저 그룹핑이 되어져 있어요. 그룹을 묶어줄 때는 단축키 뭐였죠? 그룹의 앞글자 G를 따갖고 옵니다. 컨트롤 G. 하지만 묶여있는 그룹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뭐 이용하실래요? 컨트롤 Shift C. Shift의 의미는 반대란 뜻이 다 있었죠? 하시면 이렇게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얘 두 개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지금 요 그림 따로 이 그림 따로인 거니까 얘네의 그림은 어떻게 하실래요? 선택을 다 해주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림이에요. 세 개를 몽땅 다 선택해서 패스파인더 패널에서의 뭐 할까요? 합치기 첫 번째 줄 첫 번째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르면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진 모양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을 툴에 의해 주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자, 얘도 살짝 줄여서 잠시 올려놓겠습니다.